네, 어젯밤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많이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의원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기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59달러로 예상치였던 2.43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또 분기 수익 같은 경우에도 86억 4천만 달러로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 수요 악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4% 넘게 하락을 했고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 진행되는 와중에 바로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장중에는 1.32%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지금 장 마감 후에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2.97%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층 인터뷰 뉴욕이 아니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계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뒤에 보니까 바람이 좀 그쪽엔 살랑살랑 부네요. 날씨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2시 반쯤 됐는데요, 네. 오후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 날씨가 맑지는 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대체로 여기가 오전에는 조금 싸늘하고 음. 안개가 많이 끼고, 원래 샌프란시스코가 안개가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좀 개는데 오늘은 약간 날씨가 흐린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도 지금 날씨가 비는 그쳤습니다만 좀 많이 흐립니다. 그래도 비가 안 오는 맑은 곳에 계셔서 다행인데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참 다 흥미롭습니다. 일단 미국 현지 상황도 전해 주실 거고 파월이 희망하는 주가의 수준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뭐 이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투자는 경험이다. 자기 음. 피부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공식 인플레는 한 8에서 9% 정도 나오잖아요. 오늘 또 이제 연준이 중요시하는 PC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음. 제가 미국을 6 개월마다 오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실제 그 체감하는 물가는 한 20-30% 씩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제 제가 그 몇 가지 좀 예를 보여 드리고, 음. 그다음에 인제 경기가 하강하기를,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되길 원하는 파웰은 주가가 좀 빠지는 걸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인제 경제 주체들의 그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테니까. 그래서 파월이 희망하는 주가 수준, 음. 그다음에 이제 푸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이 정도 주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을 우리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나왔던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제 유튜브에도 이제 어제 올렸는데, 네. 그 투자 뭐 재무 분야의 거의 대부 모든 그 이론이 다 이분한테 나왔는데, 시카고 대학교 유진 파마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리서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과거 100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지수가 20% 폭락한 후 저점에서 지수를 사면 5년 동안 누적적으로 평균 72% 수익을 누렸다. 음. 그래서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참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런 거랑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내구재 주방용품 파는데 윌리엄 소노마 매장 방문한 것과 나이키 매장 방문한 거를 좀 비교하고, 네. 나이키 실적은 뭐 이미 다 아시는데 음. 여기서 그 우리가 참고할 시사점을 몇 가지 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오늘 뭐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좀 네. 가이던스가 아주 안 좋았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뭐 4 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예상보다 한 20% 생각보다 낮게 했고, 음. 순이익은, 그런데 이 회사는 약간 문제가 CEO 산제이라는 인도계 미국인이 항상 너무 불리시하게 얘기를 해요. 네. 불과 한 달 전에도 마이크론이 구조적인 성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국내에서 보면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빠졌잖아요. 음. 그래서 많은 부분은 시장은 알고 반영을 시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 여기 띄워 주시면, 음. 제가 이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제 월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헤지 펀드의 요즘 뭐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핸섬하고, 그다음에 뭐 워낙 똑똑해서 제일 주목하는 사람이 그 빌 액맨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트위터 이제 저는 팔로우 하는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영감을 주는 똑똑한 글을 종종 올리는데 음. 이분이 오늘 올린 게 경제는 심리다. 우리 뭐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지금 소비 심리가 약한 것은 그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플레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는 여전히 풍부하고 많고 경제는 강하다. 그래서 연준이 확실하게 인플레와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으면 이러한 그 약화된 그 소비 심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네 가지 예를 우리 보통 일반 미국에 사는 개인들이 느낄 인플레를 제가 예를 들 텐데 하여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1년 전에 비하면 달러 기준 보통 미국 사람한테는 한 20-30%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먹고 생활하는 물가, 생활 물가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희 같이 한국에서 온 사람은 또 원화가 한 20% 절하됐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생각하면 한 50% 오른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며칠 전에 식빵을 하나 샀는데 네.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뭐 한 3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요? 2-3달러?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트에서는 한 네. 3,000원에서 한 5-6,000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퀄리티에 따라서. 근데 이게 네. 저희가 10달러 이상 주고 샀어요. 10달러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오게닉을 파는 쪼끔 그 괜찮은 네. 그런 그로서리에서 샀지만 그만큼 이게 음식값이 진짜 많이 오른 것은 그러니까 10달러 하면 이제 원화로 하면 한 4,000원 가까이 되죠. 10달러가 저 한 넘었으니까. 줄 식빵이에요? 네네. 와.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1년 전에 한 3달러 정도 보통 했는데 여기 네. 오른쪽에 쉘 로고가 찍힌 건 제가 찍은 거고 6달러 40 여기 네. 샌프란시스코. 왼쪽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 트위터를 안 해요. 지금 열흘째 잠적을 해서 아주 그게 뭐 할까요? 화제인데 미국에서 마지막 올린 트위트입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찍은 건 7달러 11일. 그러니까 7달러 11센트. 그러니까 기름값이 얼만큼 많이 올랐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예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뭐 여행 시즌이어서 음. 미국 전 국민이 그동안 2년 동안 여행 못 간 거를 국내나 뭐 유럽 같은 데 많이 가는데 네. 그 파일럿이나 승무원들이 안 나와서 비행기 취소가 또 그렇게 많아요, 되게. 음.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 가장 대표적인 항공사가 이번 주에 파일럿의 임금 기본급을 15% 올리는 걸 발표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항공사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자회사는 네. 일부 파일럿은 50%까지 급여를 올린.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면 또 지출을 해서 경제에 도움은 되지만 음. 인플레이션에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그런 예죠, 되게. 뭐 네. 국내도 이제 인건비 많이 올라서 최근에 문제가 되지만 대기업 음. 같은 데 테크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값도 많이 올랐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 지금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음. 6개월 전만 해도 3%에 30년 모기지 금리를 빌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5.8%. 네. 그래서 이제 섣불리 집을 못 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상당히 여러 면에 있어서 개인들을 압박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소비가 그동안 상당히 좋다가 최근에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고 특히 내구 소비자는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음. 주방용품 파는 그런 매장을 네.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지수 상황을 선호하고 지금 원한다라는 겁니까? 여기 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제가 길거리 가다 찍은 건데 여기 파월 의장님이 뭐 영역을 넓혀서 샌프란시스코의 길 이름도 파월로 네. 지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이 흔항성은 아닌데 음. 여기 그 트램이 많이 다니는 길에 파웰이라는 길이 있어서 제가 하나 찍었고 네. 그다음 그림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파월이 어제 그 ECB 회의가 열린 포르투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을 내가 못 잡는 것을 진짜 걱정하지 오히려 내가 금리를 너무 올려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건 덜 걱정을 음. 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진짜 지금 연준의 미국 중앙은행의 가장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이다. 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가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의 고착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음. 이러면 경제가 진짜 그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기업들 CEO가 이제 최근에 많이 우려하는 그 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매달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하는데 음. 얼마 전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그 옛날에 뭐 버냉키 풋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중앙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주가 하락의 수준을 얘기하는데 파웰 풋이 이제 어느 정도냐고 서베이를 했는데 요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연준이 금리를 0.75% 올리기 전에 서베이를 한 거니까 네. 이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수가 보일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가장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한 S&P 지수 기준으로 3,50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파월이 염두를 잡는 것 했는다. 같고 그리고 실제 지수가 이제 오늘 조금 하락해서 3,800이 다시 깨졌죠. 근데 네. 오히려 주가는 조금은 여기서 많이 뭐 급락을 하는 건 원하지는 않겠지만 음. 여기서 약보합을 보여서 계속 경제가 둔화가 되게 그 심리를 악화시키는 것을 파월이 음.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약보합의 주가를 파월이 희망하고 아마 그 레인지는 한 3,500에서 한 3,600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네.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갖고 제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늘 추가적으로 언제든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4월 초부터도 음. 이제 한 3,800이 일단 어느 정도 적정 주가인 거 아닌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경기가 더 악화되고 기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오늘도 뭐 월그린 부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음.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뭐 나이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익이 다운그레이드되는 상황이면 주가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음. 지금 약간 다행인 것은 오히려 매크로 뉴스가 안 좋은 게 증시에는 조금 청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가 자연스럽게 둔화가 되면 연준이 진짜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음.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한 7% 미국이 올랐는데 이번 주에 뭐 조정을 조금 받기는 하지만 많이 안 빠지는 게 네. 그런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만 좀 고립되다 보면은 너무 힘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까지 좀 이렇게 내다보려면 여러 석학분들의 좀 그동안의 발언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며칠 전에 그 네. 디멘셔널 펀드라고 미국에서 가장 뭐 국내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800조 원을 운영하는 어. 아주 그 우수한 운용사인데 네. 국내 연기금들이 많이 맡깁니다. 근데 음. 이제 여기에 그 운용의 토대를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진 파마 음. 왼쪽에 여기 노벨상 받은 다음에 아마 찍은 사진 같아요. 네. 오른쪽은 전에는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트머스 컬리지에 있는 켄 프렌치. 그래서 음. 이 두 분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 두 분한테 제가 35년 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업을 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말요? 저를 당연히 기억을 못하고 엄청 고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열공 저 예, 이모티콘이 있는 예, 예. 건가요? 그렇죠. 예예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발표한 네. 내용이 뭐냐면 근데 이분들이 특히 파마는 우리가 보통 아는 투자 이론을 다 음. 이분이 거의 뭐 처음부터 만들다시피 해서 거의 뭐 어. 대부라고 불립니다. 근데 네. 이제 이분이 그 발표한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음. 과거 한 100여 년 정도 미국의 그 주가 지수를 보면
주가가 10%, 20%, 30% 각각 그 정도 이제 급락을 한 후, 네. 그 5년 정도 그 지수를 지속적으로 들고 있었으면 매우 높은 투자 성과를 보였다. 이제 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 페이지가 이제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네. 뭐 오늘 기준으로 1분기에 S&P가 21% 빠졌으니까 음. 여기 가장 왼쪽 그림은 이제 지수가 10% 하락한 가정인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중간에 표시가 된 막대 그래프 주가가 20% 20%. 하락한 후 음. 저점에서 그 지수를 하면 1년 동안은 22% 수익이 났고 3년 동안은 41% 수익이 났고 5년 동안은 누적적으로 72%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100년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네. 5년 동안 72%라는 것은 복리로 따지면 연 한 12% 상승하는 것인데 근데 이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고 경기 침체를 가정을 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음. 아주 약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된다면 주가가 뭐 여기서부터도 한 10%는 더 당연히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30% 이상 하락을 한 경우에 저점에서 지수를 사면 똑같이 1년 동안은 한 24% 상승하지만 3년 동안은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상승, 그 다음에 5년을 들고 있으면 역시 이것도 한 50% 이상의 수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면, 그 여기 경기 침체의 경우, 가장 오른쪽의 경우에도 1, 2년은 주가가 혼조세를 보일 수 있지만 네. 5년을 똑같이 지수를 들고 있다면 50% 이상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 그래서 물론 과거가 미래를 절대로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간 가장 그 석학들이 이러한 음.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플레이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S&P 500 지수 ETF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종목이나 업종 ETF, 테마 ETF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SPY, 그 SSGA가 하는 거, 거래가 네. 가장 많은 그 ETF죠. 네. 아니면 블랙록이 하는 iShares, 음. IVV, 아니면 뱅가드, VU 이런 것들 뭐 셋 다 뭐 아주 훌륭하고 각각 그 언더라잉 자산이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를 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를 제가 그 어제 영상을 제 그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이걸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 퇴직연금 이걸로 지금 자기 들겠다고 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으신 생각이라고 그 대신 네. 5년 동안 절대로 팔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네. 좀 여유가 있는 분이나 처음 시장을 참여하는 분들은 음. 우리가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좋은 전략 같습니다, 되게. 네. 그 유명한 우리 가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이제 본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그 유언 비슷하게 그 가족이었는지 와이프였는지에게 지수 인덱스 이 S&P 500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천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셔서 예, 지금 이 이야기가 좀 공감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네. 스파이를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더 워런 사야죠. 버핏이 보면 자기 빼놓고는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또. 재밌게 되돌려서 생각을 하면. 네. 자, 예. 어쨌든 세계적인 석학의 코멘트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잘 얻어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위해서 결국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서서 그 윌리엄 소노마와 나이키 매장을 직접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제가 이제 매장을 몇 군데 갔는데 이제 네. 윌리엄 소노마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방용품 그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그 꾸미는 근데 특히 네. 여기 뭐 그릇, 냄비 그다음에 뭐 주방에서 쓰는 음. 기구들인데 매장이 엄청 큰데 네. 3층짜리 매장인데 저희가 점심 좀 지나서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 사람이. 그만큼 이제 내구재 소비는 지금 많이 꺾이고
증가율로 따지면 제 생각에 2분기, 3분기에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전기 제품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같은 데 보면 핸드폰이나 PC, 가정용 PC 이런 것들이 많이 꺾이는 얘기가 아마 컨퍼런스 콜에 나올 텐데 네. 그게 결국 반도체 주가에 이제 악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하여간 내구재 소비재는 급격하게 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근데 반면에 여기서부터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나이키 매장은 5층짜리 매장인데 뭐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가본 나이키 매장 네. 중에. 근데 매 층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약간 그 나이키 같은 데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고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즐겨 찾는 옷이고 이제 음. 그런 그 측면. 그러니까 여전히 그 브랜드 가치가 있고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그런 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나이키가 사실 이제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서도 주가가 최근에 이제 최저치까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실적 발표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나이키 실적은 워낙 기대 수준이 낮아서 음. 그러니까 회사도 조금 워닝을 했고 애널리스트도 다운그레이드해서 기대보다는 조금 좋았지만 중국 쪽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중국 쪽 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55% 감소를 했죠. 그래서 네. 이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완전히 어느 정도 따로 가는 것은 앞으로 좀 고착화될 것 같아요. 그런 음. 면에 있어서는 나이키 같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꽤 많이 하는데, 근데 중국에서 제조를 하는 데들은 앞으로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 같고, 음. 종종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애플과 테슬라의 5대 리스크의 그 중국 리스크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도 많이 하지만 이제 제조를 대부분 조립을 거기서 하고, 테슬라는 최대 공장이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2분기 실적에도 이런 점이 두 회사 다 부각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약간 그걸 아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초강세니까 나이키 같은 데도 보면 현지 통화, 그러니까 환차손을 입기 전에는 매출액이 3% 증가했는데 달러로 표시해서 그 달러가 강세여서 마이너스 1%로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4% 포인트나 차이 그 타격을 입었는데 하여간 다국적 기업들, 미국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다 타격을 입을 것 같다. 1분기에 이미 뭐 알파벳 같은데 이제 그런 조짐이 좀 있었는데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이키 같이 진짜 제가 좀 다음 그림에 보여드리겠지만 제품이 계속 그 소비자의 니드,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디다스랑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소비자와 밀착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음.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고, 그 음. 다음에 뛰어난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아디다스는 다이렉트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그 매장을 통하지 않고 파는 게 전체의 한 40%나 벌써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성공한 데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주로 여기 만드는데 음. 최근에 보면 여기 그 디자인들이 약간 그 캐주얼한 옷까지 이제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입을 수 제품의 있게. 예, 예. 그래서 조금 그 캐주얼한 옷들, 음. 그래서 약간 그 제품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오히려 최근에 뭐 갭이나 이런 데들이 주춤하니까 이런 시도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저는 이번에 나이키의 중국 쪽 실적은 이 락다운 영향이 단기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생산 기지나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 둬야 될 것 같고요. 나이키의 그럼 지금 상황이 주가가 사실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키, 아디다스 거의 모든 외국 그 신발, 그 아슬레틱 그 웨어 네. 회사들이 중국에서 고전을 하는 게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또 그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지금 그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건성의 그 드래곤 용이라고 그래서 뭐 안타
이런 데들이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이런 거가 꼭 이런 그 아슬레틱 슈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전반적으로 약간 중국 사람들이 애국심에 특히 미중 관계가 되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뭐 테슬라, 애플 같은 데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 음. 거기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네. 나이키가 보면 다우 지수 30개 중에 금년 들어서 주가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그 어. 디즈니 다음으로 한 40% 이상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이 참 그 효율적인 게 회사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 것을 미리 반영을 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한 음. 40% 빠지면서 올해 그러니까 여기는 5월 결산인데 5월 결산 실적이 계속 안 좋아졌고 악화됐고 내년도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기업이익이 같이 하향 조정이 돼서 지금 이제 뭐 퍼가 금년 6월부터 이제 앞으로 12개월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퍼가 한 20, 한 7, 8배, 한 30배 음. 정도 돼요. 근데 나이키는 항상 성장성이 높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퍼가 20대 후반, 어떤 때는 이제 30배가 넘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주가가 밸류된 것 같고 여기 이제 골드만이 그 주가를 계산한 법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 베이스 케이스 기본 가정과 그다음에 worst case 안 좋을 때 그다음에 best case 가장 좋은 가정을 했는데 이제 보통 증권사들이 12개월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7월 1일이니까 내년 7월 1일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익을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2024년에 기업이익을 갖고 거기다가 이제 멀티플을 PE를 27배를 곱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한 120달러를 골드만삭스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실적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져서 한 100, 한 2, 3달러쯤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네. 음.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유명 석학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어제 콘텐츠가 올라갔습니다. 그쵸, 교수님? 네, 음. 어제 뭐 여기 파마 교수 얘기를 좀 네.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음. 그다음에 내일 토요일 날 우리 그 반도체 얘기를 정인성 작가 SK 어. 하이닉스에 근무하던 분 모시고 네.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파운드리에서는 좁히기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음. 결론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요거 내일 올라갑니다. 네. 관련된 출근한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뒀는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계시는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